Hi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라이언 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 계속해서 케이스를 탐구해 볼 거고요. 오늘의 케이스는 케이스 넘버 3, 4, 5 이렇게 세 개의 케이스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시간 복습 프로그램 일정표부터 볼 텐데요. 이게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난이도가 있는지부터도 한번 보고요. 실제로 문제에 답변하는 것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넘버 3 한번 가볼까요? 케이스 넘버 3 동시 복습 프로그램 일정 안내. 자, 동시간 복습이라고 하면요. 같은 시간대에 프로그램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연장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자, 공간이 별로 없지만 제가 한번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시를 할게요. 쭉 와가지고요. 딱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시간은 역시나 여기서부터 동일하게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한 시점부터는 프로그램이 두 개로 갈려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질문이 어떤 것들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자, 머리를 언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시점에 와가지고 예를 들면 뭐 1시라고 합시다. 1시에 그럼 제가 이거 말고 뭐 다른 건 할 거 없나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질문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나머지는 뭐 평범한 점이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이 본 케이스 넘버 3는요. 오후 프로그램이 워크숍과 토론회 이 두 개로 갈라진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동시간 프로그램에 관련된 질문이 나올 확률이 높다. 특히나 우리가 7, 8, 9번 중에서 9번으로 나올 확률이 제일 높겠죠. 그렇죠? 자, 그럼 실제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High School Science Teachers Conference. 그래서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들의 컨퍼런스예요. 자, 이런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쭉 보니까 우리가 언제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 자, 날짜 보고요. 그 다음에 where 어디에 사는지 정보 나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registration 하고 나와 있습니다. registration은요 우리가 등록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행사나 이런 데 입장을 할 때 우리가 그냥 뭐 입장권 사가지고 들어가는 것까지도 주로 등록이라 다 얘기를 합니다. 자, registration fee at the door, prepaid registration fee 등등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registration fee 요금이 되겠죠. 그렇죠? 등록하는 그런 비용을 at the door 출입구에서 처리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prepaid registration fee 앞에 우리가 접두로 pre가 붙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전에 지급된 그런 등록비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자, pay online 온라인상으로 이것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www.scienceset.com 그렇죠? 이런 것을 지불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registration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잘 숙지해 놓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자,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welcome address 환영 인사 누가요? 스티브 제이콥슨이 하고 있고요. 자, 그런 다음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teaching science today 오늘날의 과학을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Jane Lambert라는 사람이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거 언제나 이렇게 별표가 나오면요. 이 별표가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held in the main auditorium 장소가 어디예요? 메인 오디토리엄 강단에서 진행이 된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워크샵이랑요. 디스커션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분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서상으로요. 교재 보고 계시죠. 그렇죠? 교재에 나와 있는 문서상으로는 일렬로 나와 있지만은 시간대가 겹치는 동시간대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을 주의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워크샵이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일정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세 개의 일정으로 워크샵이 나뉘어져 있다. 그런 다음에 디스커션은 두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어 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요. 장소가 어디다? 세미나 룸인 걸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로터스홀인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비록 이번에 풀 7, 8, 9번에서는요. 이런 내용이 질문으로 나오진 않지만요. 이렇게 어디에 사는지 위치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요. 당연히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고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걸.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본격적으로 나레이션을 듣고요. 그런 다음에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ello. 안녕하세요. 제가 전화 받는 거 다시 해볼게요. Hello. I'm currently a science teacher at Livingston High School
and I heard about the upcoming Science Teachers Conference. 저는 리빙스턴 고등학교의 선생님인데요. 다가오고 있는 과학 선생님들의 컨퍼런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I was wondering, 궁금했는데요. If I could get some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it. 그것에 대한 추가 정보를 알 수 있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나레이션이 나왔고 이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number 7. 7번은 가장 간단한 원래 질문이어야 하는데 약간 이건 7번 치고 조금 어렵습니다. 잘 볼게요. How can I register for the conference and how much is it? 자, how much가 나왔으니까 일단은 금액 역시나 money가 중요하고요. 뭐니 해도 money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how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보니까 아까 전에 at the door 딱 그 출입구에서 돈 내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online 아까 전에 웹 주소가 하나 나왔죠. 그렇죠? 온라인 상으로도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거기에 얼마 그 각 방법당 얼마의 돈이 드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정답 보겠습니다.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our conference.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보를 안내할 때 여기 저희 그 컨퍼런스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런 유사한 문구 여러분들 암기해 주셔도 좋고요. 약간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냥 Thank you for calling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Thank you for calling 그 정도까지. 자, you can either register at the door for $27. 당신은 뭐 할 수 있어요? At the door 출입구에서 27불로 등록할 수가 있고요. Or 또는 in advance는 미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In advance for $20 by going to our website at www.scienceset.com.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치고 문장이 상당히 어려웠던 거 알고 있는데요. 그럼 저희가 이것을 약간 조금 더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와 있는 부분을 한번 끊고 가면 우리가 간단한 문장이 되겠죠. 그렇죠? 자, 해볼게요. You can register at the door for $27. 간단, 끝. 그런 다음에 or 연결해가지고 또는 or you can register in advance for $20 at www.scienceset.com. 깔끔하게 두 번째 문장. 이렇게 간단한 문장으로 여러분 답변을 하셔도 점수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요. 8번 볼게요. I heard the morning sessions will take place in Lotus Hall. Is that correct? 로터스 홀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전에 언급이 나왔었죠. 그렇죠? 로터스 홀이 있었고요. 세미나 룸이었나? 그 다른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메인 오디토리엄, 메인 강당이 있었죠. 그렇죠? 자, 이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일 텐데요. 자, 8번 문제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우리가 틀렸다고 일단 얘기를 해주고 시작하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소가 어디였어요? 모닝 세션스. 아침에는 메인 강당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메인 오디토리엄. 이것이 맞는 장소니까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다. 이런 정보 가겠습니다. No, I'm afraid that you have the wrong information. 당신이 유감스럽게도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네요. 한 다음에 수정 정보 나갑니다. All the morning sessions are going to be held in the main auditorium. 모든 아침 세션은요, 다 메인 강당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얘기하면 되고요. 9번을 볼게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예측했듯이 동시간대 이벤트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Besides going to the discussions, 토론회에 가는 거 이외에도요. What else can I do in the afternoon? 오후에 제가 또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자, 문장이 어떠한 순서로 얘기할지 순식간에 한번 brainstorm 해보겠습니다. brainstorm. 자, 맨 처음에 그럼 우리가 다른 게 할 게 뭐가 있다고요? 디스커션 다음에 워크샵이 있었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워크샵에 있는 것들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얘기 문장 나가고요. 그런 다음에 워크샵에는 아까 세 가지 일정이 있었죠. 그렇죠? First, next 또는 second, 그 다음에 last 또는 finally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세 개 나열하면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You can also visit 3 one-hour workshops held in Lotus Hall.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설명이다. 나열 가볼까요? 나열이 기니까 슬라이드를 하나, 둘, 세 개로 나눴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할게요. The first workshop titled Constructing the Perfect Science Lab 제목이죠. Starts off at 1 p.m. 그래서 맨 처음 워크샵, the first workshop은요.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렇게 타이틀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starts off, 시작합니다. 언제? 1 p.m. 1시에 진행이 되고요. 근데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After this, 이거 이후에요. The next workshop starts at 2 p.m. 다음 워크숍은 2시에 있는데요. And this is about creating a teaching plan. 그래서 이것은 뭐에 관한 거예요? 창조하는 것이죠. teaching plan. 그래서 이것은 뭐 학습 계획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학습 계획서 또는 뭐 가르치는 그런 커리큘럼 같은 것들을 어떻게 create, 창조하는지에 대한 것이 2시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일정하고 마무리해 볼까요? 자, the last session from 3 to 4 will be about using technology to teach science classes. 그래서 3시부터 4시까지 있는 마지막 세션은요. 무엇에 관한 내용이라고요? 자, using, 사용한다. technology, 기술을 사용하여 teach science classes, 과학 수업을 가르치는 것들을. 자, 이렇게 우리가 맨 처음에 이런 일정이 있습니다 하는 문장 나오고요. 그런 나열을 하나, 둘, 세 개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그 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 많이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케이스 3 여기서 마감하고 다음 케이스 넘버 4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넘버 4 비행 일정표 관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행 일정표를 얼마나 잘 보시나요? 자주 보실 일이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비행기표 같은 거 일정표 자주 볼 일이 없는 그런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우리가 처음에 약간 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행 일정표, 이걸 아이티너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 아이티너리를 쳐다보면은 머리가 아프죠, 그렇죠? 딱 셀로 나눠져 있고, 뭐 숫자랑 뭐 글자도 꽉 차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표 같은 거 쉽게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요, 미리 내가 여행을 앞으로 많이 할 것이 아니라도 토익 스피킹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라도 비행 일정표 같은 거 한 번씩 보고 거기는 정보를 빨리 찾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왜냐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요, 이거 내용을 내가 잘 못 찾으면은 답을 잘하기 어렵습니다. 참 오늘 저희가 같이요, 그러면 이 표를 보고 정보를 찾아볼 거고요. 자, 일정표는 아이티니어리라 불려있는 여행 일정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행 승객의 여행 일정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Passenger, 승객이 나와 있고요. Suzanne Johnson 이름이 나와 있고요. 자, 보니까 항공사가 나와 있고요. 항공 편명이 나와 있고요. 출발, 도착이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이게 교재는 여러분들이 하나로 돼 있으니까 되게 편한데 제가 하나로 못 보는 관계로 앞뒤로 넘기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건 언제 여행을 갔다가 언제 되돌아오는지가 중요한데, 어디서 떠나요? 샌프란시스코. 좋은 동네죠, 그렇죠? 샌프란시스코에서 떠나가지고요. 우리가 나중에 샌프란시스코로 그럼 돌아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뭐 갔다가 안 돌아오는 여행이 아니니까요. 갔다 와야 되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18일 날 출발해가지고요. 그 중간에 마드리드라든가, 그 다음에 마드리드 프랭크푸르트라든가 이런 곳들은 우리가 중간에 다녀오는 그런 지점들인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18일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떠나서 우리가 27일 날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온다는 내용이고요. 그 사이의 일정에 대한 그런 각종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중앙에 약간 눈의 가시처럼 탁 튀어나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으면은 이것은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를 언제나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는 중요한 정보가 뭡니까? One stop, 한번 멈추고요. 2 hours, 2시간을요. 어디요? 앵커리지, 알래스카에서요. 저도 예전에 앵커리지, 알래스카에서
중학교 때였나요? 고등학교 때였나요? 아마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중학생 때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잠깐 레이오버 때문에 앵커리지 딱 내려가지고 딱 거기에 있는 공항에 있는 선물 가게를 갔는데 당시 제가 아직 나이가 상당히 어릴 때여가지고 딱 그 고민형이 하나 있는데 너무 푹신푹신하고 좋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모피로 만든 아주 럭셔리하고 고급스러운 고민형이더라고요. 그렇죠? 딱 살려다가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내려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곳이 바로 이 뼈아픈 추억이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2시간 동안 레이오버를 한다는 거고요. 2시간 동안 참 할 거 없는 동네에서 레이오버를 하는구나 아시면 되겠고, 그럼 우리 하나만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쭉 보니까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정보를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보를 이렇게 도표가 나왔을 때는요. 가로로 가는 정보도 중요하지만 세로로 내려가는 정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수능 듣기도 가르치는데요. 수능 듣기를 가르치다 보면은 아이들 이런 표를 보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우리가 세로 카테고리별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면 문제를 잘 파악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을 하거든요. 소리가 뭐 토익 스피킹도요. 어쩔 수 없이 이게 다 시험이기 때문에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자, 맨 처음에 보면요. 에어라인 이렇게 나와 있죠. 에어라인이 나와 있는데 그럼 이게 항공이 어떤 항공사를 타는지가 쭉 동일한 란에 나와 있는 거겠죠. 그렇죠? 항공사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로로 정보를 파악하는데요. 맨 처음에 coastal air라는 것을 타고요. 그 다음에 friendly skies라는 걸 타고요. 그 다음에 European air 이런 것들을 타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카테고리별로 정보를 빠르게 스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어요. 그럼 예를 들면 저희가 예를 들면 에어라인 항공사를 검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편명을 검색하고자 하는 것일 경우에는 우리가 요 라인을 타고 쭉 밑으로 훑으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카테고리별로 정보를 물어보는 질문이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세로 스캔 중요하다는 거 꼭 명심하고 실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나레이션부터 볼까요? 또 공교롭게 여자 이름이네요. 자, This is Suzanne Johnson. I'm calling about my itinerary. 제가 자꾸 여자 이름 하니까 안 어울리긴 하는데요. 자, 그래서 나는 수젠 존슨인데요. 나의 여행 일정에 대해서 지금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7번부터 볼까요? Could you please confirm my departure date and arrival date? 내가 떠나는 날과 돌아오는 날을 한번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자, 아까 보니까요. 여러분들 비록 제 앞에는 없지만 여러분들 앞에는 그 교재 문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8일 날인가 떠나서 27일 날 돌아온다고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8월 18일 날 떠나가지고요. 그 다음에 5월 27일 날 돌아오는 것이 아까 전에 정보를 빠르게 스캔해서 찾았습니다. 그 찾은 정보를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냐고요? 처음에 이렇게 예의 바른 말 한마디 해주고요. Certainly, Miss Johnson. You are set to depart on May 18th from San Francisco. 그래서 5월 18일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떠나게끔 계획이 되어 있고요. Your return date is set for May 27th. 당신이 돌아오는 날짜는 27일로 잡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8번에 어떤 문제가 나왔나요? 자, please let me know if I have any layovers. 그래서 내가 레이오버가 있는지 한번 말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저희 뼈아픈 알래스카 앵커리지 추억을 떠올리면서 말씀드렸던 거 2시간짜리 레이오버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렇죠? 어디에서?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정보를 나열하면 되는데요. 딱 그냥 이 말하면 되겠죠? 네, 레이오버가 하나 있는데요.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2시간 동안 멈춰 있을 겁니다. 이런 거. 자, you currently are scheduled to have one layover in Anchorage, Alaska on your way to Madrid. 그래서 마드리드로 향하시는 길에 앵커리지 알래스카에서 레이오버가 한 번 있습니다. 레이오버가 어느 정도 길냐고요? 자, the layover will be for approximately 2 hours. 레이오버는 대략적으로 2시간 정도 될 겁니다. 이런 정보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뒤에요. 9번이 약간 역시나 긴 내용이 나올 건데요. 한번 내용을 읽어보고 보겠습니다. Could you please go over my travel dates and the airlines that I'll be taking during my trip?
그래서 내가 여행 동안에 타게 될 그러한 날짜와 항공사를 말해주시오. 날짜, 항공사 정보 우리가 세로로 스캔하면 다 보인다 그랬죠. 그렇죠? 세로 스캔. 자, 그러면 우리가 날짜를 좀 나열할 텐데요. 여기에 우리가 소개하는 문장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어차피 일정 소개해 달라고 하는 건데 뭐 일정이 뭐 몇 개 있습니다 이런 거 말해줄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비행하는 그 편 및 날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둘째 날짜, 세 번째 날짜까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irst 먼저요. You are scheduled to depart from San Francisco on May 18th 5월 18일 날 on Coastal Air Flight number 45 arriving at Madrid. 그래서 맨 처음 먼저 당신은 스케줄이 되어 있네요. 샌프란시스코에서 5월 18일 날 코스털 에어의 편명 45번을 타고요. 그런 다음에 arriving at Madrid, 마드리드에 도착하는 걸로. 두 번째 날짜 볼까요? Your next date of travel will be May 25th when you leave for Frankfurt on Friday. Friendly Skies flight number 023. 그래서 당신의 다음 여행 날짜는요. 5월 25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날짜 당신은 Friendly Skies라고 하는 항공사의 편명 023번을 타고 여행을 하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날짜 볼까요? The last leg of your trip has 자, 아주 멋진 표현이 나왔죠? Last leg of your trip has you taking European air flight number 22 from Frankfurt. So last leg of your trip. 당신의 여행의 마지막 일정은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자, has you taken. 당신 여행 일정의 마지막으로 하여금 당신이 이것을 타게끔 했네요. 무엇을? European Air. 유로피안 항공사예요. Flight number, 편명 22번을 프랭크푸르트에서 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여행 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전체 내용 정리하자면요. 여행 일정표의 경우에는 표 자체 읽는 것이 어렵다. 표를 한번 좀 읽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겠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날짜별로 쭉쭉 나열하는 거라든가 뭐 편명별로 나열하는 거라든가 이런 식의 일정을 쭉쭉 나열하면서 설명하는 것도 연습을 해보면 더욱더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스피디하게 빠르게 케이스 넘버 5 한번 넘어가 볼까요? 케이스 넘버 5 인터넷 서비스 광고 전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약간 좀 더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그런 주제인데요. 그 이유인 즉슨 자, 시험이 거듭되면서 일정표뿐만 아니라 정보를 항목별로 간략화한 다양한 종류의 문서가 출제되고 있다.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요. 자, 토익 스피킹 시험도 이제 벌써 나온 지가 제법 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제일 처음 토익 스피킹을 가르치기 시작한 게 벌써 몇 년 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니까 문제가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문제 낼 거리가 없는 그런 시점이 언젠가는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더 문제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정표 같은 건 사실 제일 기본적이고 쉬운 문제였는데 너무 우려먹다 보니까 일정표 같은 거 갖고 안 되고 좀 색다른 정보가 있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수증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각종 서비스 플랜 한 3-4개 갖다 놓고 이것들 비교하는 것까지 다양한 내용이 출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일정표 이외의 문서에도 근데 다행히도 차이나 공통점 같은 거 하단에 노트나 별표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점은 역시나 눈여겨보아야 되는 그런 점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일정표와 이것과는 뭐 큰 차이가 있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역시나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출제자 의도 파악하는 건 최고입니다. 출제자 의도를 보자면요. 역시나 어렵거나 중요한 정보를 이렇게 별표나 이런 거에 쫙 살그머니 넣어놓고 문제를 내기가 정말 편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언제나 우리가 눈여겨봐야지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내용을 볼 텐데요. 역시나 내용이 좀 긴데 화면에 다 나오지 못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교재를 이렇게 힐끗힐끗 보면서 보시면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Speedy's Internet Installation Services Plan. 인터넷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패키지별로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의 구성을 보니까요. 베이직 패키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패키지 하나, 둘, 세 개 유형이 나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note 해서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런 게 맨 마지막에 달려 있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이직 패키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뭐 알려달라는 그런 내용이 문제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 이렇게 용량 같은 거 속도가 나와 있고요. 그런 다음에 가격이 한 달에 얼마인지가 나와 있고요. 자,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지, 뭐 great speed for checking email, 이메일 확인하는 속도 빠르고요. Internet shopping and sharing picture files. 그래서 이런 것들 하기에 속도가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메일 쓰거나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역시나 사진 같은 거 나누기에 좋다라는 것이 베이직 패키지고요. 자, 그런 다음에 silver package. 다음 패키지는 실버 패키지인데요. 자, 역시나 문제에 이런 문제 잘 나옵니다. 9번 문제예요. 우리가 패키지 하나와 다른 패키지 하나를 딱 구분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물어보는 거 당연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상품이 3개 나오면 2개 구분하라고 당연히 하겠죠, 그렇죠? 2개 비교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유심히 보겠습니다. silver package. 그 다음에 한 달에 얼마인지 나와 있고요. Option for people who work with files that require a lot of memory. 그래서 아주 훌륭한 옵션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는 사람들이 아주 대용량 파일 갖고 작업을 할 경우에 실버 패키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gold package. 용량 나왔고요. 그 다음에 $59.99 이런 식으로 가격대도 나와 있고요. One year contract 1년 계약이고요. Best option for 뭡니까? Playing online games. 그렇죠. 사실 온라인 게임에 빠져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엔 어렸을 때는 게임을 되게 좋아했는데요. 제가 사실은 뭐에 중독이 잘 되는 그런 스타일이라 차마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는 정말 간단한 거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웹툰 만화 같은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물 웹툰 만화에도 이렇게 빠져드는데 내가 오락을 하면 큰일 나겠구나 하고 전 오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위해서는 용량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한 패키지가 바로 이 골드 패키지라는 거고요. 우리가 실버랑 아까 전에 골드에 어떠한 것들이 다른지 그런 것들을 유의하면서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트를 읽고요. 그 다음에 나레이션 나갑니다. 주의사항 노트가 나왔습니다. Customer signing up for a one-year contract will receive a wireless router and no cost for the first 3 months of service. 그래서 우리가 wireless router인데요. 이 라우터를, 무선 라우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1년 계약한 경우에는 3개월 동안은 공짜로 쓸 수 있는데 그런데 There is a service fee of $12.99 per month for use of wireless router. 3개월 뒤에는 사용료가 이만큼이 붙는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나레이션 듣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또 여자 이름이 나와있죠. 자, Hello, my name is Cynthia Peters. I heard you offer various internet service plans and I'm interested to know more. I'd appreciate it if you could explain some details to me.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나는 당신이 서비스에 대한 디테일을 말해주는 것을 원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Number 7, 7번에 Could you give me information regarding your most basic plan? 저희가 주로 뭐 통신사 같은 데 전화해가지고 뭐 새로운 거 가입하려고 그러면은 가장 싼 거부터 보잖아요. 그렇죠? 가장 싼 거에 대한 정보를 좀 주세요. 자, 여러분들 교재를 봅니다. 교재를 보시면요. 거기 나와 있는 그 베이직 플랜에 대한 내용이 쫙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이미 내 눈앞에 있는 이런 정보를 어떻게 문장으로 풀어가지고 말을 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문장으로 풀면 될까요? Sure, 물론이죠. And thank you for calling Speedy's Internet Service. 이런 거 한번 thank you 한번 날려주면 좋고요. 친절하게.
그런 다음에 our most basic plan.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죠. 그쵸, 돈. Our most basic plan cost $29.99. 그래서 29불 99가 들고요. 얼마마다? Per month. 매달이요. 그런 다음에 with 1-year contract. 1년치 계약을 하셔야지 됩니다. This plan is perfect for you. 그래서 이제 이 플랜에 대한 설명 나와 있죠. 그렇죠? If 만약에 you want to check emails, do internet shopping, and share picture files. 그래서 이게 어디 나와 있던 거예요? 문서에 나와 있던 그런 description, 묘사 부분을 그대로 갖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갖다가 어떻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말을 하느냐가 사실은 이런 문제의 관건인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요, 오히려 더 쉬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베이직에 대한 설명 마쳤고요.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I heard that you are giving out free wireless routers. Is that true? 전 당신이 와이어리스 라우터를 공짜로 나눠준다 들었는데 맞나요? 물어보니까 아까 해당 정보가 어디 있었죠? Note. 노트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 지금 보시면서요. 한번 답을 해볼게요. That's partly true. 그게 일부는 사실이에요. 당신이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고 사실인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수정해야 될 부분을 수정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 3개월까지는 무료인데 사용료가 붙는다. 이런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문장 보겠습니다. We are only providing wireless routers at no cost for the first 3 months to customers who sign up for a 1-year contract. 그렇습니다. 1년 계약을 해가지고요. 하시는 분들에게 3개월 동안만 사용료 없이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정확하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9번으로 넘어왔습니다. 대망의 9번. 9번에 보니까 어떤 게 나와 있죠?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ilver and gold packages? 역시나 실버와 골드를 비교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실버와 골드 패키지 비교하는 거 우리가 여러분들 그 문서 보시면요. 이러한 것들이 같고 이러한 것들이 다르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 문서 보면서 한번 그 내용을 어떠한 점들이 다른지 내용을 문장으로 풀어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There are 2 big differences between the silver and gold package. 실버랑 골드 패키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2가지가 있습니다. 나열이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그 2개가 어떤 것인지. 자, 나열 나왔습니다. First of all, 제일 먼저, there is a cost difference between the silver and gold package.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역시 비용의 차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가장 먼저 first of all, there's a cost difference.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The silver package costs $39.99 while the gold package costs $59.99. 이렇게 가격을 우리가 명시해 주면 되겠고요. 실버 패키지는 39불 99전. 그런 다음에 골드 패키지는 59불 99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정적인 차이는 또 어떤 것들이 있죠? 가격만 비싸고 뭐 안 좋을 일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Second, 둘째로요. The silver package is the best option for people who work with big files. 실버 패키지는요. 대용량 파일을 다루는 사람들한테 좋은 패키지입니다. 내용 나와 있고요. By contrast, 근데 상반되게요. Our gold package is mainly used by people who enjoy games. 골드 패키지는 우리 이 게이머들한테 좋은 그런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을 비교해 준 정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 이건 약간 좀 정답을 어렵게 풀어나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밑에는 description, 묘사 부분의 다른 점을 비교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맨 처음에 용량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숫자 부분. 그 부분을 내가 또박또박 잘 읽을 수 있으면요. 이것은 용량이 이건데 이것은 용량이 이겁니다. 라고 비교를 해줬어도 좋은 답이 역시나 될 수가 있습니다. 눈이 강조하는 건 여러분들 토익과 토익 스피킹의 차이는요. 정말 많지만 토익은 정답이 있습니다. 토익 스피킹은요. 모범 답안이 있을 뿐이에요. 모범이 될 뿐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한 개의 답에 얽매이지 말고요. 딱 제시된 거에 얽매이지 말고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어휘 내에서 표현력 내에서 여러분들의 그 한도 내에서
최선의 문장으로 답을 만들었을 때 가장 높은 점수 받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케이스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가 drill 시간에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guys in my next class. Bye bye.